이 스파이물도 꽤 좋아해요. 근데 스파이물들은 되게 좀, 영화를 안 보고 소설을 보면 좀 유치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작가 중에서 존 르카레라는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존 르카레라는 작가가 쓴 이 스파이 소설은 다 봤어요. 그 책으로도 다 봤고, 영화로도 있는데요. 영화, 이거, 존 르카레 영화 중에서는 제가 이걸 강추드리고 싶은 건 한번 뭐 취향이지만 좋아하실 부분들은 스파이 영화 전문은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게리 올드만 나오고요.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오고 콜린 파렐도 나오고 뭐 화려합니다. 거기 뭐 톰 하디도 나오고. 근데 영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보다 오히려 더 훌륭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영화는. 근데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게 거기 나오는 이제 스마일리라는 영국 이 스마일리라는 영국 첩보기관의 이 아주 이 은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국 첩보기관 내에 있던 첩자를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상대는 이제 KGB고 상대 쪽에 있는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존 르카레의 세계관에서는 중요한 KGB의 핵심 인물이 카를라라는 그런 암호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이죠. 근데 영화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는 데다가 이 코스튬 옷 같은 것도 너무 멋지고 조명이라도 이런 것도 대단히 멋집니다. 거기 보면 톰 하디도 좀 길게 나와요. 거기 보면 영화가 좀 긴 편이죠. 그런데 게리 올드만이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멋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멋있었어요. 근데 마크 스트롱도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게 영국 첩보기관 내에 있었던 KGB의 실제로 필비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모티브로 좀 했던 그런 거거든요. 한번 그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재밌으시고 시간 보내시기에 그럴 것 같고, 또 존 르카레 영화 중에서 모스트 원티드 맨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필립 시모 코프만하고 레이첼 맥아담스 나왔던 영화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처럼 이렇게 막 세계관을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되게 현실적이에요. 독일에서 이슬람계 이 이민자들을 간첩으로 단속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당대표 할 때 간첩법을 개정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었죠.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간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형법에 간첩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법상 간첩죄에 보면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국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간첩을. 그러니까 적국을 위한 간첩을만을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일 것 같습니까? 적국을 대상으로 간첩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위한 간첩만, 스파이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간첩죄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산업 스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빼달라고 하는 행동들은 많이 있잖아요. 군사 기술도 있고. 근데 그걸 지금 얼마 전에 중국 유학생이 몰래 카메라 찍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걸 지금 법 체계로는 그 형법상의 간첩죄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법무장관 때보다 강력하게 이걸 주장했었고, 특히 이제 세계일보의 배모 기자님이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좋은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도 개정을 어떻게 한번 뚫어보려고 노력했죠. 법무장관 때도.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지난 국회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막 강하게 주장하니까 자기들은 미온적이 아니었다. 막 이게 변명하더라고요.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통과시키자. 라고 했더니 왔다 갔다 막 그러다가 제가 당대표일 때 민주당이 제가 계속 저는 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복하거든요. 당대표 회의할 때마다 계속 가처법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법안도 발의시키고 세미나도 시키고 막 이랬다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코너로 몰리다가 박지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명분이 없잖아요. 자꾸 게다가 중국 쪽에 있었던 간첩 행위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뭐 눈에 의심된다. 이거 뭐냐 도대체.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가니까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 제가 말한 것처럼 적국, 그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란 말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오케이 했어요.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게 제가 계엄으로 이제 쫓겨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민주당이 말을 바꿔버렸어요. 민주당이 이걸 통과를 안 시켜버렸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우리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대단히 부족한 정치 집단이에요. 특히 중국과의 관련된 문제에서는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멱살을 잡힌 듯이 밀려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죠.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싱하이밍 대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중국 대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 중국 내에서는 국장급이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정도 중요한 나라는 그보다 윗급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좀 달라졌죠. 그런데 일본에는 높은 급 보내고 우리는 낮은 급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좀 없애 보내는 거죠. 보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무슨 봉우리 어쩌고 낮은 봉우리고 중국은 큰 봉우리 이런 소리 하니까 그렇게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좀 루드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면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서 너무 이 사람들한테 굽신굽신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간이 커졌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 만나고 했었을 때 저보고도, 제가 그냥 장관 아닌 거 안다.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피규어라고 자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랑 잘 얘기해보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쭉 몰고 가서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거의 일장 연설을 모욕적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연설을 듣고 그 앞에서 이렇게 쉐쉐하면서 막 고개 쉐쉐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런 거 있었죠. 그걸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뭔가. 근데 왜냐면 그 즈음에 거의 그 무렵 전후에서 그 신대사가 법무장관이었을 때 저랑 둘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이 대사관에서.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분 국장급 대사고, 그리고 제가 외교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와서 밥을 먹는 거? 저는 그게 외교적으로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 대사관 구경하고 싶죠. 나름대로 재밌고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또 여러분을 대표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지위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노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일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쭉 몰고 앉아서 그런 얘기 듣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정치 집단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입장에서 뭔가 이상한 스탠스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상한 스탠스가 지금 한미일 블록과 북중러 이런 이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산업들 있잖아요. 조선도 있고 군사도 있고. 근데 보면 그 제조업 자체로는 중국한테 다 밀려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 그렇지만 왜 최근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카드가 있다고 하냐면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주로 커스터머잖아요. 이런 쪽이 중국한테 가기가 어려워요. 안보적 이슈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이런 산업 영역에서 2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국 다음이라는 지위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 그 지위를 제대로 이용해야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G라든가 미국에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의뢰하는 게 많이 있어요. 미국의 특히 안보라든가 어떤 기간 산업에 관한 거. 근데 그 조건을 하거나 조선을 맡길 때 뭘 보냐? 너네 중국 부품 쓰냐? 중국 사람들하고 어떤 교류하냐? 이걸 봐요. 왜냐하면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신경을 미국이 굉장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점으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스탠스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걸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파이물 보면 뭐 나라별로 이건 지금 그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걸 적국으로 한정하는 법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걸 한다고 했다가 말 바꿨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에요, 도대체 이게?